안녕하세요. 풍성한 텃밭을 꿈꾸는 여러분. 매년 가을, 탐스럽고 커다란 호박을 기대하며 씨앗을 심지만 막상 결과는 항상 아쉽지 않으셨나요? 싹이 잘 안 나거나 겨우 자란 모종이 시들시들 힘이 없거나 열매가 부실하게 열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거들 모르고 호박씨를 그냥 땅에 심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특별한 처리 단 하나만 추가하면 여러분의 호박 수확량이 거짓말처럼 3배, 아니 그 이상으로 껑충 뛸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30년 넘게 농사만 지으신 고수들도 자기 자식에게만 알려준다는 그 비법.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왜 호박씨를 그냥 심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호박씨를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이 씨앗은 생각보다 아주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껍질은 씨앗 내부의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튼튼한 갑옷이 때로는 씨앗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땅속의 수분과 영양분이 이 단단한 껍질을 뚫고 씨앗의 핵까지 도달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처리 없이 그냥 씨앗을 심는 것은 씨앗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 단단한 갑옷을 깨고 나오길 바라는 일종의 운에 맡기는 농사가 되는 셈입니다. 당연히 발화율이 떨어지고 싹이 트더라도 갑옷을 깨느라 힘을 다 써버려서 초기 성장이 매우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갑옷을 살짝 열어주어 씨앗이 세상을 향해 나올 준비를 완벽하게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농사의 시작은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작년에 수확한 호박에서 나온 씨앗을 잘 말려두셨거나 새로 씨앗을 구매하셨을 텐데요. 이 씨앗들을 모두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공대를 선발해야 합니다. 먼저 넓은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주세요. 그리고 준비한 호박씨를 모두 그 안에 쏟아붓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어떤 씨앗은 물 위로 둥둥 뜨고 어떤 씨앗은 묵직하게 바닥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첫 번째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 지점입니다. 물 위에 뜨는 씨앗들은 대부분 속이 비어 있거나 발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죽정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과감하게 모두 걷어내세요. 반면 물 아래로 가라앉은 씨앗들은 속이 꽉 차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엘리트 씨앗들입니다. 이 간단한 선별 과정 하나만으로도 발화 성공률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수들이 수확량을 늘리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엘리트 씨앗들을 선별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비밀 처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씨앗에게 모닝콜을 해주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걸 씨앗 깨우기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톱깎이나 작은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물에 가라앉았던 튼실한 호박씨의 뾰족한 끝부분을 아주 살짝만, 정말 쌀 한 톨만큼만 잘라내는 겁니다. 너무 깊게 자르면 씨앗 내부의 배아가 손상될 수 있으니 껍질만 살짝 잘라낸다는 느낌으로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아까 호박씨 껍질이 단단한 갑옷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끝부분을 살짝 잘라줌으로써 물과 산소가 씨앗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작은 상처를 통해 씨앗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싹을 트이워야 할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씨앗과 그렇지 않은 씨앗은 물을 흡수하는 속도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발화 시간을 최소 하루에서 이틀 이상 단축시키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핵심 기술이죠.
씨앗에게 모닝콜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를 제공할 차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특별한 물에 씨앗 불리기입니다. 그냥 맹물에 불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씨앗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먹을 수 있는 최고급 영양식을 준비할 겁니다. 미지근한 물을 종이컵 하나 정도 준비해 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씨앗이 익어버리고 너무 차가우면 활성화가 더디니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는 약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비밀 병기, 바로 천연발화 촉진제를 넣어줍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집집마다 있는 설탕이나 꿀 한 티스푼, 혹은 막걸리를 소주잔으로 반잔 정도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당분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 필요한 초기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막걸리의 효모와 아미노산은 뿌리 발달을 촉진하고 유해균을 막아주는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이 특별한 물에 상처낸 씨앗을 넣고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주세요. 충분히 불린 씨앗들은 이제 통통하게 물을 머금고 있을 겁니다. 이제 씨앗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 운동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싹을 틔워줘야겠죠.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인큐베이팅, 즉 온실 만들어주기입니다. 흙에 바로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건강하고 힘센 싹을 먼저 확인하고 심을 겁니다. 넓은 접시나 플라스틱 용기를 준비하고 그 위에 키친타월이나 화장솜을 두세 겹 두툼하게 깔아주세요. 그리고 분무기를 이용해 키친타월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물을 뿌려줍니다. 물이 흥건하게 고이면 씨앗이 숨을 못 쉬고 썩을 수 있으니 축축한 상태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에 불린 호박씨들을 서로 겹치지 않게 간격을 두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위를 젖은 키친타월로 덮어줍니다. 씨앗을 위한 촉촉하고 아늑한 이불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용기 위에 랩을 씌우거나 뚜껑을 닫아 내부 습도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자, 씨앗을 위한 아늑한 온실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화에 있어서 습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온도입니다. 호박은 원래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이라 씨앗이 발화하는 데에도 적절한 온도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발화 온도는 섭씨 25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씨앗을 틔우는 동안에는 이 온도를 꾸준히 유지해주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 예를 들어 햇볕이 잘 드는 창가나 작동 중인 가전제품, TV, 셋톱박스나 공유기 등 위에 살짝 올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이틀에서 사흘 안에 씨앗의 뾰족한 끝에서 하얗고 작은 뿌리가 빼꼼히 고개를 내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은 뿌리가 바로 엄청난 수확량을 가져다줄 생명의 신호입니다. 매일 한두 번씩 상태를 확인하며 키친타월이 마르지 않도록 분무기로 물을 보충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며칠 후 드디어 씨앗에서 하얀 뿌리가 1cm 정도 자라나온 것이 보인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99% 성공한 겁니다. 이제 이 소중한 새싹들을 안전하게 땅으로 옮겨 심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뿌리가 다치지 않게,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심는 것입니다. 먼저 모종포트나 작은 화분에 상토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이나 나무젓가락으로 약 2cm에서 3cm 깊이의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얕게 심으면 씨앗이 흙 위로 드러나 말라버릴 수 있고, 너무 깊게 심으면 싹이 흙을 뚫고 나오느라 힘을 다 써버리니 깊이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싹이 튼 호박씨를 조심스럽게 집어서
하얀 뿌리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구멍에 넣어주세요. 뿌리가 위를 향하게 심으면 이 작은 생명은 다시 방향을 바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방향을 잘 맞춰 넣었다면 주변의 흙으로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씨앗을 땅에 성공적으로 옮겨 심었다면 이제 첫 물을 줘야 합니다. 이 첫 물은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씨앗과 흙 사이의 공간을 없애 뿌리가 흙에 잘 밀착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한 물줄기로 물을 주면 흙이 패이면서 연약한 씨앗이 밖으로 드러나거나 위치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분무기를 사용하거나 물조리개로 아주 약하게 흙 전체가 촉촉하게 젖을 때까지 충분히 뿌려주세요. 첫물을 흠뻑 주고 나면 이제 이 모종 포트를 다시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세요. 떡잎이 나오고 본잎이 두세 장 자라날 때까지는 꾸준한 온도와 수분 관리가 튼튼한 모종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흙 표면이 말랐을 때마다 부드럽게 물을 주면서 애정으로 돌봐주세요. 이렇게 정성으로 키운 모종은 그냥 땅에 심은 씨앗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냥 씨앗을 땅에 바로 심는 것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를 통해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죠. 아무 처리 없이 그냥 땅에 심은 씨앗은 발화율이 평균적으로 50%에서 60%에 불과합니다. 10개를 심으면 4, 5개는 아예 싹도 못 보고 흙 속에서 썩어버린다는 뜻이죠. 반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선별, 상처내기, 불리기, 싹 틔우기 과정을 모두 거친 씨앗은 발화율이 95% 이상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거의 심는 족족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부터 씨앗의 개체 수에서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수확량이 늘어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실패율을 최소화하고 모든 씨앗의 잠재력을 100% 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농사의 시작입니다. 발화율의 차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바로 초기 성장 속도와 건강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그냥 땅에 심은 씨앗은 싹이 트더라도 땅속의 유해균과 경쟁하고 단단한 흙을 뚫고 올라오느라 이미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 성장이 매우 더디고 각종 병충해에 취약한 약골 모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특별 처리를 거친 씨앗은 어떻죠? 이미 최적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뿌리를 내렸고 설탕물이나 막걸리물로 초기 에너지까지 완벽하게 충전했습니다. 튼튼하게 자랄 준비가 끝난 우량아 모종인 셈이죠. 이런 모종을 밭에 옮겨 심으면 뿌리 활착이 훨씬 빠르고 줄기도 굵고 튼튼하게 뻗어 나갑니다. 초기 성장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열리는 열매의 개수와 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수확량이 3배까지 차이 나는 두 번째 핵심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박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병충해. 특히 초기 모종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자이크병이나 흰가루병 같은 질병들일 겁니다. 애지중지 키운 새싹이 어느 날 갑자기 시들시들해지면 정말 속상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한 씨앗 처리 과정이 이러한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막걸리물을 이용해 씨앗을 불리는 과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다양한 효모와 유익균들은 씨앗 껍질에 붙어있는 유해한 병원균들을 억제하는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씨앗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살균 처리를 해주는 것은 마치 아기에게 예방접종을 맞춰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가진 채로 태어난 모종은 그렇지 않은 모종보다 훨씬 건강하게 자라나 농약을 사용해야 할 확률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더 건강한 호박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모종이 본입 선어장을 펼치며 튼튼하게 자랐다면 드디어 넓은 밭으로 이사갈 시간입니다. 이것을 정식기라고 하죠. 하지만 밭에 옮겨 심을 때도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심는 간격입니다. 호박은 넝쿨이 아주 넓게 퍼지는 작물입니다. 나중에 서로 엉켜 햇빛과 바람을 막지 않도록 모종과 모종 사이의 간격은 최소 1m에서 1.5m 이상으로 아주 넉넉하게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심기 전 밭에 충분한 밑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잘 부숙된 퇴비를 듬뿍 넣어주면 호박이 자라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심는 깊이입니다. 모종 포트에서 자란 흙 높이와 같게 심는 것이 기본입니다. 너무 깊게 묻으면 줄기가 썩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정식 단계까지 신경 써주면 우리의 특별 처리를 거친 슈퍼 모종들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나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씨앗 분리기 과정입니다. 씨앗을 선별하고 끝을 자르고 싹을 틔우는 모든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최소한 씨앗을 심기 전날 밤 미지근한 물에 6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는 것만이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이 간단한 과정 하나만으로도 씨앗이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냥 마른 씨앗을 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것만으로도 발화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고 싹이 트는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린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 분리기 과정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꼭 씨앗을 불려서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비단 호박씨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껍질이 단단하고 큰 씨앗을 가진 대부분의 박과 작물, 예를 들어 수박, 참외, 오이 등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 작물들 역시 씨앗 껍질이 단단해서 그냥 심었을 때 발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 봄 다른 박과 작물을 심으실 때도 오늘 배운 방법을 꼭 활용해 보세요. 씨앗을 물에 넣어 좋은 놈을 고르고 뾰족한 끝을 살짝 잘라주고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불려서 심는 것.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박과 작물이든 실패 없이 풍성하게 키워내는 농사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원리를 배워 10가지에 응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 아닐까요? 여러분의 텃밭이 내년에는 호박뿐만 아니라 수박과 참외로도 가득 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씨앗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 한 과정들은 전문적인 육묘장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가정용으로 간소화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육묘장에서는 프라이밍이라는 종자 처리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는 통제된 조건에서 씨앗의 수분을 공급하여 발아 직전 단계까지 활성화시킨 후 다시 건조시켜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씨앗은 나중에 파종했을 때 매우 빠르고 균일하게 발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씨앗 분리기와 싹 틔우기 과정이 바로 이 프라이밍 기술의 기본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비싼 장비나 특별한 약품 없이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만으로 전문적인 육묘 기술의 효과를 일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오늘 단순한 텃밭 기술이 아니라 종자과학의 기초를 배우신 셈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는다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땅에 묻고 물만 주면 알아서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씨앗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이 작은 씨앗 안에는 앞으로 거대한 넝쿨을 뻗고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모든 유전 정보와 생명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씨앗 처리는 이 작은 생명체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끌어내주기 위한 일종의 산파 역할과 같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도 씨앗이 흙이라는 세상을 향해 가장 건강하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씨앗을 대한다면 단순히 수확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식물을 키우는 과정 자체가 훨씬 더 의미 있고 경이롭게 느껴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씨앗을 얻기 위해 비싼 돈을 주고 종묘상에서 씨앗을 구매합니다. 물론 좋은 품종의 씨앗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씨앗의 가치를 100%, 아니 120% 끌어내는 기술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씨앗을 사더라도 오늘 배운 처리 과정 없이 그냥 땅에 던져 놓는다면 그 씨앗이 가진 잠재력의 절반도 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에 직접 키운 호박에서 받은 평범한 씨앗이라도 오늘 배운 방법대로 정성스럽게 처리해서 심는다면 비싼 씨앗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최고의 재료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재료로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비법으로 어떤 씨앗이든 최고의 호박으로 키워내는 텃밭의 연금술사가 되어보세요. 씨앗 처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숨겨진 장점은 바로 시간 관리의 효율성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많은 분들이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씨앗을 그냥 땅에 심으면 언제 싹이 틀지, 얼마나 많은 씨앗이 살아남을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싹이 나지 않은 자리에 다시 씨앗을 심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기죠. 하지만 미리 싹을 틔워서 옮겨 심는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는 정확히 몇 개의 모종을 확보했는지 알 수 있고 계획에 맞춰 밭에 정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를 다시 메울 필요가 없으니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종을 키우는 동안 밭의 흙을 미리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깁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씨앗 싹 틔우기 과정은 바쁜 현대인에게 아주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씨앗을 아궁이 근처 따뜻한 곳에 보관했다가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과학적인 원리를 정확히는 몰랐지만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삶의 지혜입니다. 따뜻한 온도가 씨앗의 발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운 방법들은 이러한 옛 선조들의 지혜에 현대적인 과학 원리를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도를 맞춰주고 수분 흡수를 도와주고 초기 영양을 공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연의 섭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농사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인간의 작은 지혜와 노력이 더해졌을 때 훨씬 더 풍성한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혜와 과학적인 방법이 만났을 때 우리의 텃밭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관찰과 정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씨앗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키친타월이 마르지는 않았는지, 뿌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물도 교감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죠. 나의 작은 노력과 관심이 이 작은 씨앗에게 전달될 때 씨앗은 분명 더 힘차게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싹을 틔워 보답할 겁니다. 기계적으로 단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마음으로 이 과정에 임해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호박을 수확하는 것 이상의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가득 담긴 호박은 세상 그 어떤 호박보다 더 달고 맛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호박씨를 그냥 심으면 안 될까요? 단단한 껍질 때문에 발화율이 낮고 초기 성장이 더디며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에 가라앉는 좋은 씨앗을 선별한다. 둘째, 뾰족한 끝을 살짝 잘라 물이 잘 들어가게 길을 터준다. 셋째, 설탕이나 막걸리를 넣은 미지근한 물에 6시간 이상 불려 에너지를 공급한다. 넷째, 젖은 키친타월 위에서 뿌리가 나올 때까지 싹을 트이워 가장 건강한 놈만 골라 심는다. 이 4가지 핵심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차이가 여러분의 텃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더 이상 운에 맡기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호박씨의 잠재력을 120% 끌어내는 방법을 아는 전문가입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텃밭에 주렁주렁 열릴 탐스러운 호박들을 마음껏 상상해보세요. 자, 오늘 우리는 호박씨를 그냥 심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그리고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처리만으로 어떻게 수확량을 3배까지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좋은 씨앗 선별하기, 씨앗 끝에 작은 상처 내주기, 영양 가득한 물에 불리기, 그리고 안전하게 싹을 틔워 옮겨 심기. 이 4가지 단계가 바로 평범한 텃밭을 풍성한 보물창고로 만드는 기적의 비법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싹이 날까 안 날까 마음 졸이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건강하고 힘센 모종만을 골라 키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셔서 올가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크고 맛있는 호박을 주렁주렁 수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호박 농사 꿀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식을 나누며 더 풍성한 텃밭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